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제가 요즘 만나는 애인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사실 공부에는 재능도 관심도 없어서 대학에 가지를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한 작은 공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맡아서 일해오고 있죠. 나름 오래 근무해오고 있는데 저는 이 공장에서 거의 막내나 다름이 없어요. 다들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생산직이라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더 그런 듯해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럿 있어요. 그 친구들이 없으면 이런 생산 업무는 돌아갈 수가 없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고 월급도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닌데요. 저는 다른 일은 해본 적도 없고 회사를 옮겨볼 생각도 없어서 정말 묵묵히 일을 해왔어요. 타고난 건 건강한 몸뚱이뿐이라 결근도 한 번 안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버티다 보니 회사에서 저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도 선배 직원분들도 다 저에게 잘해주시죠. 미련해 보일 만큼 돌쇠처럼 성실히 일한 것이 윗분들이나 사장님 눈에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참 회사에서 실제로 제 별명이 돌쇠예요. 돌쇠처럼 미련하지만 일은 잘한다고요. 그렇게 매일 똑같던 저의 공장 생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최근에 회사가 일이 잘 풀렸는지 지방의 한 시골에 신규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그 공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공장을 관리해줄 경력자가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신규 공장의 위치가 너무 시골이다 보니 직원 중에서 그 누구도 선뜻 가겠다는 뜻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다수 공장의 형님들은 결혼해서 부인이랑 아이들이 있다 보니 시골 마을로 내려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겠죠.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사장님이 퇴근 후에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는 보너스 봉투를 쥐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규 공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관리자로 내려가서 몇 년만 고생하고 오라고요. 시골 공장에 가 있는 동안 월급도 올려주고 숙식 문제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신규 공장이 자리만 잘 잡으면 그 이후에는 승진도 시켜주고 월급도 더 올려주겠다면서 저를 꼬드겼죠. 저는 겉으로는 머뭇거리는 채를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꽤 괜찮은 제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미혼이라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경기도 공장 단지에서 지내나 시골의 산골 마을 공장에 가서 일하나 저에게는 별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죠. 거기다 월급도 올려준다고 하고 숙식도 해결해 준다니 저는 사장님의 그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어요. 한 몇 년 바짝 일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한국 여자랑 결혼을 못하면 모은 돈으로 국제 결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니 일이 순식간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는 보름 후에 신규 공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을 몇 명 데리고요. 이후에 공장 일이 안정화되면 직원들을 더 뽑아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날짜가 되어서 수년을 지내야 할 동네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내야 할 집에 먼저 가보니 외딴 곳에 덩그러니 지어진 주택이더라고요. 주변에는 논밭이 쫙 펼쳐져 있었고요. 해가 지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외딴 곳이었죠.
구닥다리 옛날 집이기는 했지만 실내에 들어가 보니 나름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곳을 구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골에 내려와서 지낼 생각으로 누군가가 잘 지어놓은 집인데 막상 살아보니 시골 생활이 만만치 않아 다시 서울로 돌아갔고 지금은 비어있는 집이었다고 했죠. 저는 관리자로 내려간 거라서 그 집을 혼자 쓰게 되었고요. 제가 지낼 곳에서 10여 분 거리 떨어진 곳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체로 지낼 숙소가 있었죠. 내려간 후 한 달 정도는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들이었어요. 간혹 사장님이 들러서 일을 점검해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공장의 총 책임자를 제가 맡은 꼴이었으니까요. 직원들 관리며 공장 돌아가는 상황도 다 관리하고 본사에도 보고까지 하려니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본래 공장에 있을 때 형님들이 시키는 일만 몸으로 때우면 되던 때랑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일을 해내면서 지내게 되었죠. 두어 달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사장님이 방문하셔서는 이제 공장이 조금 자리를 잡아간다면서 저를 엄청 추켜 세워주셨죠. 그렇게 저도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게 되었고요. 그 즈음 어느 주말이었어요. 주말이면 저는 본가 부모님 댁으로 올라가서 하루 정도는 자고 오기도 했는데요. 그 주는 부모님이 어디를 다녀오신다면서 집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그 시골 마을에서 주말을 보내게 된 것이었죠. 토요일 아침에 집에만 있기도 심심해서 동네 산책이나 할 겸 집을 나섰죠. 2달 동안 있으면서 동네를 천천히 둘러본 건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였죠. 동네는 정말 고요했어요. 주로 나이 드신 동네 어르신들이 바디를 하고 계셨죠. 풍경 구경하는 셈치고 동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멀찌감치 밭에 어떤 여자 한 분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뒷모습만 보였는데 분명 복장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흔한 모습이었는데요. 무척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제 또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지나가면서 그 여자분을 살펴봤죠. 혹시 또 아나요? 비슷한 또래면 친구처럼 지내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뒷모습은 묘하게 매력적인 느낌이 가득했어요. 키도 커 보였고 몸매도 꽤 괜찮은 느낌이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다수인 이곳에 안 어울리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저를 알아봤는지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봤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무척 젊은 느낌이었어요. 저보다 어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닥 나이 차이도 많이 나 보이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제 눈에 예뻐 보였습니다. 워낙 오래 여자를 안 만나봐서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지만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는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라는 말을 건네고 지나치게 되었죠. 그 여자분도 가볍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그 후로 공장 일을 하면서 그 여자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결혼은 했을지, 나이는 몇 살일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후로 공장에 출근할 때 일부러 삥 돌아서 그 여자분이 일하는 밭을 지나 공장으로 출근하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그날은 왜 그랬는지 퇴근하는 길에도 그 여자분이 일하는 밭 쪽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밭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평소처럼 그분이 바쁘게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바쁘게 일하시네요. 뭐 도와드릴 만한 거라도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걸었더니 그럼 이쪽으로 와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을 조금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해질 기회다 싶어서 얼른 가서 일을 도와드렸죠. 일을 도와드리면서 가벼운 대화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동네 분들도 새로운 공장이 지어지면서 동네로 이사온 저희들 소식을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일하면서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쳐다보니 대충 40대 정도쯤 됐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추측만 하고 초면이라 나이를 묻지는 않았죠.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동네에서 지내는 동안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야 연상의 아줌마라도 이성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테니까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호감이 생겼죠. 그렇게 몇 분쯤 도와드렸을 때 이제 오늘 일은 마쳐도 되겠다면서 고맙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저녁 안 했으면 일을 도와줘서 고마우니 자기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시골 인심인가 싶어서 놀랐지만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서 집에 가게 되었어요. 졸지에 그녀의 가족들하고도 만나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몇 분쯤 그녀를 따라서 집에 가보니 허름한 시골집에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배고플 텐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가서 뚝딱뚝딱 하더니 금세 저녁상을 차려서 내오시더라고요. 저는 늘 저녁은 공장에서 대충 때우거나 집에서 간편식으로 만들어 먹고는 했는데요. 오랜만에 한상 근사하게 차려진 집밥을 보니 군침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간만에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 누님도 오랜만에 저녁을 혼자 먹지 않게 돼서 좋다면서 많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막걸리도 몇 병 꺼내다 주셨고요. 배도 부르고 술 기운도 살짝 올라오니 좋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님이 50대 후반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화들짝 놀라게 되었어요. 제가 40대 초반으로 봤다고 정말 초절정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배시시 웃으시더라고요. 역시 어려 보인다는 말은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칭찬인가 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어려 보이기는 했어요. 그렇게 배부르게 밥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누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죠. 원래 고향은 이곳이 아닌데 젊은 시절에 남편을 따라서 이곳으로 시집을 와서 정착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무렵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면서 그때부터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죠. 아이도 없는 상태였고요. 고향에 있던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이제 이곳이 자기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면서요. 아이도 없는데 왜 재혼을 안 했냐고 물었더니 그때만 해도 서방 잡아먹은 여자라고 팔자가 드세다면서 주변 시선이 좋지가 못했다고 했죠. 저는 그런 게 어딨냐면서 누님 미모가 수준급이어서 젊었을 때면 장가들겠다는 남자가 꽤 많았겠다고 하고 아부 섞인 진심도 전했죠. 그렇게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누님도 자기를 좋게 봐주는 제가 싫지는 않으셨나 봐요. 본인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누님과는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죽이 짝짝 맞았죠.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밖이 너무 깜깜해졌길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보겠다고 했더니 시골길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오늘 그냥 작은 방에서 자고 내일 해 뜨면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취한 김에 누님이랑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사실 앞도 잘 안 보이는 시골길을 혼자 걸어가기는 무섭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고요. 그렇게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펴놓고는 우리는 막걸리를 조금 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랜만이었어요. 그렇게 술이 잘 들어가는 날은요. 누님도 오랜만에 많이 마신다면서 우리는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했죠. 그러다가 취기가 잔뜩 오른 우리는 바닥에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죠. 어두운 시골밤 귀뚜라미 소리도 들려오고 풀잎소리,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누님과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척이나 운치 있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누님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돌아누워서 입술을 내밀었는데 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레 아침 해가 밝아올 때까지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날 공장에 출근해서 비몽사몽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도 누님 생각이 가득했죠. 어제 같이 보낸 시간들이 떠오를 때면 혼자 흐뭇한 웃음을 짓기도 하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 간혹 마음에 걸리기는 했는데요. 그냥 누님이라고 부르고 누님이 워낙 동안이다 보니 막상 같이 있으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의식되지도 않았어요. 공장에서 제 별명이 돌쇠였다는 것을 알게 된 누님은 깔깔 웃으면서 돌쇠 맞는 것 같다고 칭찬해 주기도 했고요. 우리는 그렇게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누님은 저를 돌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자기라고 부르면서 애교를 부리기도 하셨죠. 저는 누님 생각이 많이 나서 집밥을 먹고 싶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같이 퇴근 후에는 누님의 집으로 갔고요. 맛있는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고 누님과는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를 안 사귀어 본 건 아닌데 전에 만나봤던 여자들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누님은 엄청났어요. 그래서 저는 누님이 엄청 좋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누님도 저를 좋아해 주셨고요. 물론 누님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규 공장이 자리를 잡고 다시 예전 공장으로 복귀하게 되면 내 또래의 여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이 누님과 함께하는 요즘은 제 또래 여성들은 아예 생각도 나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누님도 제가 신규 공장이 자리를 완전히 잡고 난 후에는 제가 다시 예전 도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내는 동안이나 자기랑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 같아서는 이 시골 동네에 쭉 눌러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저 어쩌면 좋을까요?